오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주제는 잘피와 다양한 해양 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잘피 난 들어봤다. 좀 알려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잘피 들어본 친구 있나요? 없어요. 자, 좋아요. 자, 오늘 그러면 아주 잘 왔어.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 줄 건데 이 잘피는 앞으로도 탐구 가치도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치도 굉장히 높은 생물입니다. 어떤 생물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살펴보기 전에 탄소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자, 환경오염 또는 기후온난화와 빠질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탄소는요, 원자 번호 6번. 자, 우리가 나중에 원자들의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여러 가지 물질 배울 건데 그 물질들의 번호를 매겨놨거든. 얘는 6번이야. 그런데 얘가 좀 오해를 받아. 어떻게 오해를 받냐? 지구온난화의 주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맞아요. 일단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맞아요. 얘 때문에 누가 나오는 줄 알아? 이산화탄소. 어우, 똑똑한데. 뒤에 탄소가 붙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온실가스에 우리 탄소가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얘들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치만 우리가 사실 탄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몸에도 탄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 전체로 보면 수소, 헬륨, 산소 다음으로 많은 양이 탄소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도 산소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탄소고, 이 탄소가 있어서 이 탄소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걸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식물이 강합성하는 과정이에요. 주변에 많이 이제 퍼져 있는 탄소들을 가지고 와서 영양분이나 내가 필요한 성분으로 만드는 그 탄소를 이제 가지고 와서 만드는 그런 과정이 광합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에 대해서는 좀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얘도 적절히 쓰이면 좋지. 근데 너무 많이 쓰이니까 문제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탄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집중력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린 카본 일단 먼저 볼게요. 이 그린 카본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 자, 4월 5일 뭐가 있죠? 식목일입니다. 왜 식목일 정했을까? 나무를 많이 심어야 지구에 뭐가 많아지지? 얘네가 내뿜는 산소가 많아지지. 공부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번에도 산불 많이 났잖아요. 사람들이 뭘 걱정해? 산불 많이 나서? 그치. 나무들이 많이 타 죽으면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걱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린 카본이라는 건요, 이렇게 육상에 있는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데 그 중에서 아마존의 열대우림 우리 잘 알지? 이런 경우에 지구 산소의 20% 이상을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산소들도 많이 나와요. 선생님이 여기 문화동 살다가 이사 갔는데 제일 그리운 게 뭔 줄 알아? 뭘까? 저는 보문산이 제일 그리워요. 선생님이 옛날에 학교 출근길에 저기 뒷길로 보문산 앞길로 오잖아? 그럼 막 벚나무가 봄에 아름답고 여름에는 또 녹음이 막 아름답고 이랬던 거. 너희들도 녹색 보면 되게 마음이 평화로워지지? 이 나무들은 그런 녹색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린 카본이라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산소를 배출해주고 이산화탄소를 줄여주고 이런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그 우리가 사실 그린 카본은 잘 알아요. 근데 블루 카본을 잘 모르지. 자, 블루 카본 뭐냐? 블루 카본이라는 건요, 블루라는 데서 우리가 바다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바다와 습지를 비롯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 카본이라고 하는데 이 국제자연연맹의 처음 보고서에 2009년에 등장했어. 그럼 봐봐. 그린 카본에 비해서 알려진 지 얼마 안 된 그런 개념이겠지, 그치? 우리가 바다가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 바다가 진짜 소중하고 산소도 많이 내보내는구나. 탄소를 많이 붙잡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자, 그래서 탄소 흡수 속도가 최대 그린 카본보다 50배 이상 빠르고요. 수천 년 동안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맹그로브 숲이나 이제 잘피림, 오늘 배울 잘피가 사는 숲 같은 것들이 이런 블루 카본에 속하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얘네가 이제 쓰잖아? 그럼 방출을 하지 못하고 딱 그 땅속에 갇혀버려.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O2가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 막 더워지는데 얘가 가둬주면 그만큼 효과가 약간 창고에 넣어놓는 효과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블루 카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블루 카본 어디서 나와요? 염생식물. 염생식물 어디서 나오게? 우리 친구도 공부했어요, 이거. 어디서 공부했어? 4학년 때 식물의 생활에 보면 바다나 짠물에서 사는 생물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식물들. 거기에서 이미 염생생물 공부를 했고, 염생식물. 자, 그 다음에 갯벌에도 있고, 오늘 배울 잘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아마존이 20%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봐봐. 맹그로브 숲이 얼마나. 맹그로브 혹시 아는 사람? 맹그로브 아는 사람? 없어요?
맹그로브 나무 종류인데요. 얘네가 뿌리가요 완전 무시무시하게 뻗어 있어. 근데 얘네가 좋은 점이 뭐냐?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이런 식물들이고 주로 이렇게 바닷가와 강이 만나는 그런 수역들 있지? 우리도 금강 있잖아. 그럼 금강 하구 쪽 이런 데다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나라엔 많이 없어요. 왜? 얘네가 열대 식물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그다음에 갯벌과 잘피 봐봐. 압도적으로 다른 나무들보다 많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블루카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블루카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해양수산부 장관님 뭐 이런 분들 위주로,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바다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 회의를 한 다음에 우리도 이 블루카본을 많이 이제 기르고 추진 전략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많이 흡수시켜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양수산부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노력합시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되는 카본 하나 딱 있는데 블랙카본이라고 하거든요. 이 블랙카본의 경우에는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 연료가 자동차 연료나 공업 원료 등으로 이제 사용돼서 연소될 때 배출되는 탄소인데 왜 블랙카본이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서 어떤 연기가 나가지? 매연은 검정 연기가 나가. 그치? 검은색 그을음 같은 것들이 나가. 그래서 블랙카본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사실 지구 온난화도 가속화시키지만 또 나쁜 건 뭐냐면 장기간 흡입하면 폐 기능과 인지 기능을 저하시킨다던가 아니면 또 그 외에도 열도 함께 발생시키고 또 매연으로 마시면 우리가 몸에 나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블루카본의 완전 핵심인 잘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잘피림이 굉장히 또 효과적이다 이랬는데 우리 친구들 잘피 안 봤을 거야. 그냥 뜩 보면 뭐 같아요? 잡초. 그래, 좋았어. 자, 이거 잡초고 사실 잡초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많냐 하면 우리 강 속에도 보면 이런 애들 많이 나오죠. 물속에 아예 잠겨 사는 식물들, 우리가 뒤에 땡땡땡 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검정말 무슨 말 이렇게 말 아예 잠기면 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 식물은 식물인데 자, 근데 얘는요, 잘피는요 바다에 사는 식물이에요. 근데 얘가 특이한 거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겠지만 얘들아, 우리 바다에 사는 식물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야? 잘피 아닐 텐데.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아유, 잘했어. 누구야? 대답하는 사람. 아우, 야, 너 이따가 뒤에 간식 많이 먹어. 알았지? 자, 미역. 미역도 또 많이 먹는 거 있잖아,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 김. 그래, 오늘 급식에 나올 수도 있죠. 김하고 미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하고 조금 달라요. 이따가 뭐가 다른지 얘기해 줄게요. 자, 이 잘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물속에 우리 그 하천 속에도 이 비슷한 식물들이 있고요. 우리 친구들 여기 가면 텃밭하고 우리 동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텃밭이나 정원 잘 돼 있고 우리 산서초등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잘 돼 있을 텐데 그렇게 땅 위에도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얘들은 뿌리를 받고 살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있고 나중에 여기에 꽃도 필 수 있고 이런 식물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속시식물, 현화식물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는데 얘들은 사실 바다에서 자라는 몇 안 되는 현화식물입니다. 얘들아, 바다는 왜 식물 자라기 어려워? 자, 선생님이 사람이잖아? 선생님 땅에 살 때는 편안하지. 선생님을 바닷물 속에 푹 넣었어. 그럼 선생님 살기 좋아, 안 좋아? 첫 번째 뭐가 안 좋아? 아, 그렇지. 숨쉬기가 사실 제일 안 좋아. 그 다음 두 번째는? 짜지. 그렇지. 물이 또 짜요. 또? 움직임이 또 어때? 흐느흐느흐느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 마찬가지예요. 있잖아. 물속에 살면 첫 번째로는 숨쉬기가 쉽지 않은데 식물이니까 어떻게 숨을 좀 쉬었어. 근데 봐봐. 식물이 숨을 쉰다는 거. 식물이 자기의 영양분을 먹는다는 거는 사실은 광합성이거든? 얘네가 밥 먹기가 어려워요. 왜? 얘들아, 그냥 광합성에서 빛 받는 게 좋겠어? 바닷물 있는 게 좋겠어? 그냥 빛 받는 게 좋지. 그리고 그냥 물속에 있으면 물이 맑으면 빛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요새 바다가 깨끗하니? 안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네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얘는 사실 요즘은 광합성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새 많이 멸종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 식물들은요, 해조류랑은 달리 아까도 말했듯이 잎, 줄기, 뿌리 기관이 있고요. 그 안에서 삼투 조절도 할 수 있고 이제 바다에 살 수 있도록 그다음에 땅 속으로 줄기가 막 가서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 그다음에 얘네가 물관이라고 하는 간따발 조직, 체관이라고 하는 간따발 조직까지 다 있어요. 이런 건 좀 어려운 말인데 육상에 사는 식물하고 더 비슷하다. 미역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미역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자, 해조류란 이제 이거 얘기 좀 해볼게요. 얘들은요, 해조류라는 아이들은요,
니네가 많이 먹고 있는데 얘들은 사실 식물에 속하지 않고 조류라고 하는 다른 종류에 속해요. 얘네 특징이 뭐냐? 니네가 봤을 때 얘네가 선생님 땅에 붙어 있잖아요. 바닷물 속에 붙어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실제 뿌리가 아니라 가짜 뿌리예요. 그래서 바닥에 붙어는 있지만 얘들이 많이 흐느적거리고 사실 딱 보면 얘들아 미역이 뿌리줄기 잎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이파리 같지 않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잎의 형태만 남아있지 실제로 잎이 아니에요, 얘들은. 그리고 미역, 다시마 등 우리가 많이 먹는 식품들이 많은데 물속에서 일단 광합성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얘들은요, 바다의 깊이와 그 다음에 조류의 색깔에 따라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나눠요. 한번 볼게. 짠. 자, 얘들아, 이거 우리 친구들 좋아하나요? 자, 미역은 근데 있잖아. 펄해 보이지만, 파랗게 보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갈색이 나거든. 그 미역과 다시마는 갈조류에 속해요. 한 수심 한 15m 정도에 산다. 야, 그럼 김 볼까요, 우리? 자, 김은 어때요? 더 홍조류. 약간 얘들아, 김 중에서 붉은 빛깔 나는 거 봤어? 우리가 이걸 모아놓으니까 검정색으로 보이지 얘들 사실은 붉은색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뭇가사리 얘 언제 쓰는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우뭇가사리. 모르고 먹지? 이 우뭇가사리에서 한천이라는 게 나오거든? 얘를 뭘로 만들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젤리로 만들어. 아는 친구들 있네. 자, 좋아요. 젤리로 만들기도 하고요. 꼬시래기 이런 애들은요, 나중에 쌈 싸먹으면 맛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어른 되면 되게 좋아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제로 녹색인 애들도 보면 파래. 파래김은 좀 파랗죠. 그래서 파래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매생이라 그래서 니네 이렇게 알지? 매생이 먹어본 사람. 약간 머리카락 같잖아, 그치? 내가 지금 머리카락을 먹고 있나, 국을 먹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약간 흐느적흐느적하고 굉장히 얇은데, 영양분도 많고요. 얘가 좋은 성분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생이, 청각. 청각은 우리 친구들 혹시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나요? 우리는 덜 써. 대전 지역은 덜 써요. 그렇지. 자, 이 청각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친구들 바닷가 지역 있잖아요. 우린 사실 내륙이라 바다 자주 못 간다. 그래서 사실 수바톡 같은 이런 가위가 더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바다를 잘 못 접하니까. 근데 바다 쪽에 가면 김치 담을 때, 김장김치 담을 때 저 청각을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 선생님도 처음에 청각 넣은 김치를 먹었는데 입에 안 맞는 거야. 근데 자꾸 먹으면 굉장히 감칠맛도 나고 쟤네가 김치의 산도도 조절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하더라고. 자, 그래서 친구들 나중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퍼런색 수건 같아. 약간 수건 같은 게 그 안에 이렇게 얇은데 이렇게 들어있거든? 이거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맛을 보세요. 자, 그래서 해조류는 사실 이렇게 완전 식물로 볼 수 없는 애들인데 우리가 오늘 배울 잘피는 해초류란 말이야. 해초류는 뭐냐? 얘들 사실은 얕은 바다에 살아. 왜 얕은 바다야? 너무 깊은 바다에 가면 햇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얕은 바다에서는 햇빛이 들어와서 얘네가 광합성이 가능하고요. 얘들이 이렇게 쭉 발을 뻗고 뿌리를 뻗고 이제 뭘 한다? 바닥에 붙어서 이제 광합성도 하고 살아가는 식물들입니다. 자, 선생님이 100번 얘기해도 사실 졸리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고 자, 그랬을 때 뭘 해야 돼?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 달 전 거 내가 제일 따끈따끈한 거 데리고 왔어. 잘피거든요. 자, 어떻게 생긴 애들을 주로 해초류인 잘피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블루카본으로 인정한 잘피. 나무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른 속도로 탄소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짱뚱어 등 바다 생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 등으로 완도 해역에서는 최근 5년 사이 잘피가 18.7%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해가지고 가면은 보통 한 100마리 정도는 거뜬히 잡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장피가 없어가지고 고기도 어른분들은 이 생태 환경이 굉장히 바뀌어가지고 거의 안 잡힙니다. 완도군이 해양 생태계 보존과 복원을 위해 잘피 이식을 시작한 건 지난 2023년. 청산도에 6만 주의 잘피를 이식한 결과 생존율이 61.8%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잘피예요. 이식한 잘피의 일반 생존율이 최대 10%인 걸 감안하면 6배 이상 높은 겁니다. 살아남은 잘피가 다시 해양 생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완도군은 올해도 장자리바다 3헥타르에 15만 주의 잘피를 이식했습니다. 중요한 자원임에도 선착장 등에서는 어선에 걸려 피해를 주는 등 어민들의 애물단지가 되기도 하는 만큼 채취에 적절한 대응으로 이식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전국의 40%가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확장해 나가서 그 바다도 정화시키고 또 탄소 흡수로서 지구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탄소 중립과 자, 지금 여기는 미역이야. 딱 봐도 미역인데 아까 잘 해양 생태계 피웠어. 보호를 위해 한국전력 잘 등 기업들과 함께 잘피 이식을 통한 바다숲 가꾸기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렇게 다른 데다 MBC 심어서 뉴스 길러서 박정우입니다. 가지고 갑니다. 자, 그리고 잘피를 자세히 보시면요. 친구들 여기 지금 뭐 뽀글뽀글 보이세요? 쬐끄만한 거? 얘들은 약간 잘피의 열매이자 씨 같은 애들이야. 나중에 얘들을 따가지고 우리가 이식하려고 미리 길러놔. 우리 모내기 하죠. 모내기 어떻게 해? 미리 벽시 가지고 심어서 얘네가 아주 작은 식물인데 어디에? 논에 심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이 잘피도 마찬가지. 이런 애들을 나중에 따가지고 아주 깨끗한 물에다가 길러가지고 어느 정도 기르면 옵니다. 자, 이거 뭐냐 하면 또 이파리겠죠? 그 사실 보면 뿌리가 아주 깊이도 있는데 옆으로 지나가는 뿌리들도 있어, 이 잘피들. 선생님은 실제로 봐서 너네한테 설명하기가 좋은데 우리 친구들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잘피 우리도 볼 수 있어요.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잘피 있잖아요. 한동안 사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도 이거를 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4월 5일이 식목일이라면 바다 식목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바다에서도 많은 식물들을 심고 바다가 더 깨끗해지도록 블루카본을 이렇게 늘리는 그런 작업들도 있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요. 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 수거머리말, 애기거머리말 등이 서식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얘들도 해초기 때문에 따뜻한 바다, 열대지방에 더 많이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자, 얘들의 역할, 얘네가 있으면 오염물질 흡수해서 생태계 정화는 물론이고요. 이게 해양동물이 사는 곳이 되기도 하고요. 얘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바다나 이런 데에 땅이 깎이는 것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탄소 흡수, 산소 생산이 있어요. 근데 잘피가 자리를 못 잡은 이유가 있어. 좀 무시무시한 얘기야. 잘 들어봐. 얘네가 잘피가 아까도 봤겠지만 막 머리처럼 막 물속에 있잖아. 아까 잠깐 나왔는데 배가 걸려서 어민들이 싫어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게 환경오염이 심해지기까지는 잘피가 고마운 줄 몰랐어. 근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잘피가 배에 걸릴까봐 배 근처에 있는 것들은 다 뽑아버렸어. 항구 주변에 있는 잘피는 일부러 다 뽑아버렸어. 근데 생각해봐요. 항구 주변이 더 깊겠어? 저기 먼 바다가 더 깊겠어? 먼 바다가 깊어. 거긴 잘피가 안 살아. 근데 항구 주변이나 이렇게 땅에 가까운 곳에 많이 사는데 애들을 다 뽑았어. 그럼 두 번째, 더 무서운 얘기. 사람들이 가끔 물에 빠져 죽지. 그런 사람들이 있지. 물에 빠져서 사람들이 수영을 잘 못하거나 하면 죽잖아. 근데 이 잘피가 아까 보면 이렇게 딱 서 있는 나무야? 아니면 흐느적거리는 나무야? 흐느적거리는 나무, 그 풀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어떻게? 수영하러 들어갔는데 약간 물귀신처럼 잘피 있는 데 가면 잘피가 사람 다리에 걸리겠지, 그치? 근데 그거를 약간 기분이 어때? 좋을까, 나쁠까? 나쁘잖아. 누가 내 다리를 막 끌어당기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해변가에 잘피 숲이 있으면 또 어떻게 했어? 야, 저거 사람들 물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야, 다리에 이렇게 하면 물귀신 같아. 기분 나빠. 이렇게 하고 많이 뽑았다고 해요. 진짜 바닷가 사람들이 잘피가 소중한지 모르고 진짜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는 잘피가 없어서 다시 심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 자, 선생님이 작년에 선생님네 학교 친구들하고 잘피 학교를 갔어요. 이 잘피가 많이 자라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아까 완도에 뭐 40% 살아요 이러잖아. 여기는 경남 통영이거든. 우리 친구들 혹시 관심 있으면 가보라고 선생님이 소개를 합니다. 이 경남 통영에 선생님네 학교 애들 해양 동아리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갔었는데요. 이 통영에선 또 뭐라고 하냐. 잘피를 이렇게 잘 기르는 곳은 우리가 최고예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 학교에 갔는데 잘피 학교라는 것이 있어서 이 잘피를 기르시는 마을 주민들이 가면은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잘피도 보여주시고 그래요. 근데 잘피가 해양보호종이라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생물이긴 해요. 함부로 뽑아오거나 나 좋으니까 집에서 잘피 길러야지 이렇게 갖고 오면 절대 안 돼요. 자, 선생님은 근데 이제 이 잘피를 혹시 또 보고 싶으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고 해서 우리 서천에 가면 해양생물들을 다 전시해 놓은 데가 있거든. 거기 가면 살아있는 잘피 말고 잘피를 표본 떠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단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에는요. 우리 선생님네 학교거든. 선생님네 학교에 얘들을 데려왔는데 어떻게 데려왔는지 그 얘기를 해줄게. 얘 아까 해양보호종이라 했잖아요. 함부로는 못 갖고 와요. 대신에
학교에서 선생님도 처음 해봤어. 경상남도 도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어. 우리 학교가 잘피를 활용해서 수업도 하고 연구활동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피를요, 많이 안 줘. 5개만 또는 10개만 저희가 좀 갖고 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공문을 줘요. 그럼 거기서 선생님네 계획서 어떻게 공부하실 건지 보내보세요. 이렇게 해. 선생님 또 보냈다? 그랬더니 그걸 딱 보더니 아,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 공부하는 거니까 10개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10개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관찰도 하고 키워도 보고 한 거야. 근데 있잖아, 잘피 요놈이 되게 신기해. 어떤 게 신기하냐? 이렇게 키우잖아? 그럼 일주일이면 죽어요. 근데 바다에서 흙을 갖고 오잖아?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어. 신기하지? 그래서 이걸 보면 아, 이게 생태계와 우리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식물한테도. 이런 걸 선생님 느낄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 학교 친구들은 지금 보면 잘피 특징도 보고 그 통영에 한 3번 갔다 왔고 다양한 실험도 했고 또 잘피 알리기 위한 설문조사도 했고 잘피 이식 활동에도 참여를 했는데 잘피 이식을 보여주려고 해요. 자, 여기 잘피 이식부터 먼저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면 잘피 이식 행사를 이맘때쯤 해. 이맘때쯤 또는 가을에 날씨 좋을 때쯤에 잘피 이식 행사를 하는데 이런 데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아요. 주로 어민들이시고요. 그 동네에 이렇게 잘피를 미리 키워놨어. 키워놓은 거를 땅속에 심듯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놓는 이유는 잘피가 이제 여기에 잘 붙어가지고 일단은 잘 크라고 넣어가지고서는 물속에 심는 작업을 저분들이 하시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 친구들도 관심이 있으면 미리 신청하면 가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네 친구들은 또 이제 이거를 탐구를 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제 잘피 데리고 와가지고 광학성 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산소랑 그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내뿜나 이런 거 실험도 했거든. 너무 신기한 결과가 나온 거야. 잘피가 있는 요 안쪽에 죽방염이라고 하는데 요 안쪽에다가 쟀더니 산소가 90.16%가 나오고 리터당 7.63mg이 이 안에 녹아 있더라고. 근데 요 바깥에 잘피 없는 데거든. 잘피 없는 바깥에서 쟀다? 그랬더니 73.96%밖에 산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리터당도 6.34. 자, 이렇게 딱 데이터가 나오니까 어때? 잘피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조절을 해, 안 해? 한다는 게 보이지? 자, 보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것들도 더 측정을 해봤는데 잘피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잘피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막 빽빽히 있는 거 아니었고 몇 개밖에 없었거든? 근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어. 우리 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캠페인 활동, 홍보 활동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 자, 우리 친구들 잘피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우리 바다에 엄청 소중한 애들이 많이 있어. 자, 우리 그러면 생각해보자. 자, 우리 바다에 살 것 같은 거. 이제 긴장되지? 앞에서부터 한 명씩 한번 물어볼까? 우리 바다에 누구 살 것 같아? 생물. 자, 이래 안 좋을지, 그지? 무슨 생물? 생물 뭐 살 것 같아? 아무거나 생각해봐. 선생님이 사는지 안 사는지 얘기해줄게. 우리 바다는 다 한 번씩 가봤잖아, 그지? 보고 살아요. 맞아요. 며칠 전에도 목포에서 보고 먹다 누구 아프세요 이렇게 뉴스에 나왔더라. 자, 뭐 누구? 물고기. 물고기인데 물고기 어떤 종류? 너무 많잖아. 우리 많이 먹잖아. 엔젤피쉬. 엔젤피쉬? 엔젤피쉬가 바다에 살까? 내가 엔젤피쉬까지는 모르겠다. 자, 그다음. 흰동가리. 흰동가리는 살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 바다가 아니라 약간 열대 지역으로 더 가면 살 것 같아. 자, 그다음. 갈치. 갈치 좋아요. 드디어 여기 선생님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상어도 살죠. 뒤에. 장어 좋아요. 또. 해마 좋아요. 또. 토끼? 토끼? 거북이. 거북이. 오케이. 토끼와 거북이. 아, 토끼는 못 살아요. 거북이. 자, 또. 고래. 좋아요. 고래도 살죠. 좀 먼 바다에. 강치? 강치. 그래. 우리 강치 어디에 많이 있었지? 독도. 근데 이거 누가 다 데려갔지?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데려가서 거기 멸종했지. 그치? 요새 한두 마리 찾아온다고는 하는데 옛날만큼 많지 않죠. 또. 거북이 생각이 안 나. 또. 거북이 좋아요. 참치. 참치 좀 먼 바다에 살아. 자, 좋아. 또. 돌고래. 돌고래는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얘네 뛰어다녀. 그지? 그 물속에서. 자, 또. 도새치. 아, 좋아요. 또. 새우? 아, 그래. 새우가 안 나서 선생님 좀 서운했어. 저 뒤에. 전복. 그렇지. 아, 여기 드디어 또 좀 맛을 아는 친구들이 나온. 또. 누구? 이봐, 우리 친구들 바다 생물 많이 알잖아. 생각보다. 또. 조개 종류 가보자. 조개 종류.
홍합 또 멸치 좋아요. 또 멸치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해산물 중에 하나잖아. 또 오징어 좋지. 자, 오징어 울릉도 같은 데 가면 다 말리죠. 북어 아까 보거였다면 북어 붕어 문어 쏘리 문어 좋아요. 자, 야 근데 선생님 말한 거 다 나와. 북어는 말리내지만 얘 원래 명태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문어 당연히 많이 살죠. 또 멍게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횟집만 가도 많이 있잖아. 멍게, 해삼, 오징어, 그지? 뭐 개불, 뭐 이런 거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회 떠먹는 거 있잖아. 광어 또 뭐 있어? 그지? 여러 가지 있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 하려고. 자, 이렇게 먹는 거랑 우리가 조금 그냥 생물이랑 조금 비교를 조금만 해볼게. 자, 우리가 멸종위기에 있거나 굉장히 중요한데 얘들이 보호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도 참지 않지. 어떻게 해? 이달의 해양생물을 맨날 발표해. 2023년 11월에는 범고래였고요. 2017년 3월에는 나팔고둥이였고요. 2023년 4월에는 푸른 바다 거북도 있었고요. 이거는 뭐야? 14년 12월이야, 18년 12월이야. 딱 보니까 연수지 맨드라미. 아,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빗자루 해송. 이런 애들도 나와 있어. 21년 2월에. 자, 우리 친구들 얘들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자주 보던 애들인가요? 자주 못 보던 애들이죠. 근데 얘들은요, 다 우리나라 바다 근처 연안에 살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달의 해양생물로 생각해서 소중하게 여겨야 돼 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달의 해양생물에 선생님이 오늘 설명했던 잘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땡땡말, 바다에 사는 땡땡말들은 거의 다 잘피라고 얘기를 했는데 포기 거머리말, 얘네 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타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살아. 여러 군데에 살아. 선생님이 갔다 온 통영, 아까 나왔던 완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로 포기 거머리 말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까 그 영상에. 그래서 얘들을 지금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고 얘는 2020년 5월의 생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왕거머리 말이 있는데 얘는 봐봐. 여기 강원도 바닷가에 산다. 얘를 봤을 때 얘는 더 따뜻한 물에서 살지만 얘는 추운 바닷물에서 사는 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 저쪽에 강원도 바다에만 살짝 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왕거머리말. 약간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말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얘는 갈조류야. 삼나무말이라고 하는 애도 있었어. 얘도 이달의 해양생물로 몇 년도 8월인지 모르겠지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 얘도 보면 어디에 있어? 동해안에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기후 온난화가 시작이 되면 점점 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실 잘피 말들이 많아질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얘들을 잘 길러야 되는데 얘들의 이제 기르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수온이 너무 높거나 또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다가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얘네가 뭘 못하겠어? 광합성을 못해요. 이 아까 어민들이 가서 뭘 하냐 하면 주기적으로 가서 얘들을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닦아줘. 왜 그럴까? 요 주변에 여러 물고기들이나 아니면 고등 같은 애들이 살다 보니까 얘들도 때가 끼더라고. 때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바닷속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 걔네가 들러붙어. 그럼 얘네가 광합성을 못하는 거야. 그럼 걔네를 이렇게 우리 집에서 너 혹시 알아?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난초 있으면 아끼면서 이렇게 닦아주시거든? 그것처럼 얘들도 닦아준단 말이야. 그래, 그런 작업들을 지금 어민들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선생님 갖고 왔는데 이거 딱 들어가잖아? 그럼 저기 밑에 보면 매달 나와. 이달의 해양수산이라고 수산물도 알려주고, 이달의 등대도 알려주고, 어촌 여행지도 알려주고, 무인도선은 뭐야? 사람이 안 사는 섬 같은 것들도 소개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거 2025년 4월의 수산물은 멸치랑 숭어래. 어떻게 생긴 애들이냐? 자, 멸치 위에 너무 아까 어떤 친구가 멸치 얘기 줬는데 수산물은 해양생물 중에 일부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자주 먹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숭어는 이렇게 빨간 살이 있는 생선이네. 아주 맛있대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달들도 있었어. 보면은 작년 같은데 이면수어도 있었어. 이면수라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가끔 우리 급식에도 나와. 우리 친구들 먹고 있어요. 키조개. 와, 맛있겠다. 이거 관자 너무 맛있겠지. 아까 말했던 전복. 그 다음에 민물장어도 바다랑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수산물에 지금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부 여기에 가면 보시면 다양한 이런 자료들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잘피가 또 궁금할 수 있잖아. 잘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줘요. 특히 누가 많이 해주는 줄 알아?
자, 여기 지금 봐봐. KB금융그룹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한번 볼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뭐 KB뿐만 아니라 아까도 중간중간 나왔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중간에 보면 효성 뭐 이런 데 얘기했잖아. 주기적으로 이렇게 잘피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올 여름을 강타한 살인적인 폭염 그리고 기록적인 폭우 기억하시나요? 기후변화는 더 이상 과학자들의 연구 과제가 아닌 우리 일상에 직면한 위기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탄소. 세계는 지금 탄소와의 전쟁 중입니다. 지금껏 지구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탄소를 흡수해주는 대자연의 지원군, 그린 카본 덕분이었습니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최대 탄소 저장고, 아마존이 대표적인 그린 카본이죠. 그런데 최근 탄소계의 뉴 히어로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약간 정리도 그린카본의 해주시고. 탄소 흡수량을 최대 50배 이상 뛰어넘는 블루카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블루카본은 바닷속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하는데 잘피라고 불리는 이 해양 식물을 주목해주세요. 이름도 씨 글래스야. 바다에 사는 풀 이런 뜻이지. 은 1제곱킬로미터당 83,000톤에 달합니다. 바닷속에서 어떻게 자, 이렇게 잘린 것처럼 덜 자란 애들도 있고요. 살짝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지저분한 거 많이 붙어 있지. 이런 애들 때문에 광합성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잘라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83,000톤에 달합니다. 바닷속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잘피는 육지 식물처럼 광합성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잎과 줄기, 뿌리기관이 있고 심지어 물속에서 꽃도 피웁니다. 아까 봤던 거 꽃이랑 열매도 있어요. 해조류와는 완전히 다른 식물인 거죠. 잘피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잘피는 해양 생물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알라는 거예요? 안전한 산란지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와, 알을 잘 많이 낳네. 또한 적조 현상을 줄여주고 연안의 오염원을 정화하는 등 해양 생태계 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는 대표적인 천연 잘피 서식. 이제 못 가봤으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대신 여행 가봅시다. 정도로 울창한 잘피 숲을 자랑했던 이곳은 최근 몇 년간 잘피 군락지 40%가 감소하며 어획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피 생육지 50% 환경오염 때문에 사람들이 뽑아서 배가 지나가다 걸리면 또 뽑아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무분별한 간척 사업과 환경오염 등 무책임한 인간 활동이 원인이었다. 아유, 쓰레기 보기만 해도 그냥. 잘피가 사라진 바닷속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잘피 대신 생겨난 석회조리와 공사장 시멘트의 유입으로 바닷속 사막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렇게 색깔이 하나도 없고 다 갈색, 회색인 거 갯녹음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인류의 젖줄인 바다. 블루카본에 지구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블루카본 잘피에 주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잘피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잘피의 생태적 가치를 확인하고 잘피의 주요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피 종자를 육지에서 배양해 바다에 이식하는 바다숲 조성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게 또 바다 식목일 위주로 그다음에 연안 평상시에 쓰레기와 이루어지고 친적 있어요. 쓰레기도 청소하며 정부와 기업, 지역 어민이 블루카본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을 맞아 블루카본과 잘피숲 복원에 여러분의 힘을 더해주세요. 바다를 지키는 작은 실천의 씨앗이 바다숲으로 자라 우리의 푸른 미래를 지켜줄 것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 이렇게 심으면 잘 붙어 있겠어? 안 붙어 있겠어? 잘 안 붙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점점 더 이거를 잘 붙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계셔. 근데 생각만큼 또 잘 안 되기도 한데. 아까 선생님이 잘피 이식 얘기할 때 이렇게 바닥에 뭐 깔아준다 그랬지? 그런 거에 걸려 있으면, 그런 게 깔려 있으면 얘네가 거기에 지지해서 그래 더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해. 우리 친구들이 발명품이나 전람회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그런 것들을 더 잘 부착시킬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하겠지. 그치? 이런 게 꼭 어른들이 하는 연구 아니야. 선생님이 그 통영 잘피마을 갔을 때 아까 그 센서 가지고 이렇게 용존산소량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녹아야 되는 양 이런 걸 쟀더니 거기 분들이 너무 신기해하면서 어머 학생들이 이런 걸 해요 선생님하고 저희도 그 데이터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선생님 뭘 생각했냐? 아 바다를 지키는 일에 우리 초등학생들도 언제까지나 우리는 나중에 크면 할게요. 우리는 지금 어리잖아요. 이렇게만 얘기할 건 아니야. 그치?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더 갖고 엄마 잘피라는 게 있대. 해수욕장 가도 사실 잘피들이 바닥에 붙어 있기도 하거든. 저런 게 잘피야 엄마.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부터 또 관심을 더 넘어서서 뭔가 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부터 우리 친구들이 바다를 사랑하는 힘이 돼요.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이 바다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글로벌한 그런 세계가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시대에는 이 바다로 우리가 진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수바톡 강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바다가 우리 특히 대전은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 뭐 남해 여름에 한 번씩 놀러 가죠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바다에 대해서 늘 관심과 뭐를 지켜야 돼? 관심과 우리의 작은 노력과 실천해야겠다는 마음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오늘 사실 산서초하고 동문초 쉬운 얘기가 아닌데 너무 잘 들어줬어. 똘망똘망한 눈으로. 역시 동문초, 역시 산서초야.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잘피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셨죠? 네, 잘피 사랑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 본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네, 인사 감사합니다. 네.